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에도 바다는 생명의 기운으로 꿈틀대죠. 땅 위의 식물들이 봄이 되면 꽃을 피워 가을의 결실을 맺듯 바닷속 식물들은 찬바람 불면 뿌리를 내려 한겨울 무성한 바다숲을 이룹니다. 겨울은 바다의 식물, 해조의 계절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 바다가 키워낸 푸른 생명의 맛. 추워도 겨울 바다가 반가운 이유입니다. 오래전부터 해조를 밥상에 올려 먹어온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라고 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해조를 물고기 먹이로만 생각을 했다는데요. 요즘엔 이제 웰빙바람을 타고서 건강식으로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합니다. 무쳐 먹고 또 끓여 먹고 싸 먹고 해조는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품이죠. 오늘은요, 겨울 해조 밥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빠질 때를 기다려 바다로 나왔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갯바위 곳곳엔 해조들이 한가득입니다. 서실이 올해 많이 폈네. 살았다 안 하고 우리는 컸다고 간다 이거 갖다가. 서실, 이름이 좀 생소하죠? 이맘때 바위에 붙어 자라는 대표적인 해조입니다. 쓰시. 나도 해초인데 나도 말려서도 먹기도 말려서 무치기도 하고요. 수치국대 먹고 젓갈에도 무쳐 먹고. 이니 이거 대아가지고 무치 먹는 거. 게네이라 부르는 이 해조 역시 추운 겨울에만 볼 수 있답니다. 수염처럼 붙어있는 이것은 풀가사리. 기장에선 까실이라고 불리죠. 확실히 국 끓이 먹는 거. 김치 넣고 국 끓이가지고 먹습니다. 길이가 짧아 끊어낼 수가 없으니 전복 껍데기로 박박 긁어냅니다. 서실, 게네이, 까실이. 기장의 겨울바다에는 이름 모를 해조들이 지천입니다. 바위에 이런 거 뭐 서실도 있고 까막바리도 있고 따개비도 저 돌에 붙어 있고 개니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겨울에 많아요, 그게? 그냥 겨울에. 여름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해조는 바다에 사는 식물을 말하죠. 해초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조 중 씨앗으로 번식하는 것이 해초. 그러니까 해조가 모두를 포함하는 이름입니다. 바위에 얌전히 붙어있는 이 녀석은 따개비. 삿갓을 쓴 것 같다고 해서 삿갓 조개라고도 부릅니다. 전복같이 붙어 있는데 이게 귀합니다. 따개비가 요즘은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따개비 이거 삶아가지고 따개비 해무침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실도 뜯고 맛이 덥고 개니 뜯고 동원번에 3단벌 잡았어. 까막바리 뜯고 확실히 추위에 나와 좀 고생이라지만 바다에서 한 끼 반찬거리 넉넉히 챙겨갑니다. 나는 산에는 가 산골에는 가 못 산다.
그래도 바다가 좋으니까. 산골에는 가면 깎고가 못 산다. 이 바다에 우리 이래 댕들 사람들로서 어디 아파트도 같이 가면 못 살고 근데 저 산골에도 가면 못 산다. 갈매기야 갈매기야 부산 갈매기야 내 청춘이 흘러가도 너는 다시 변함이 없구나. 우리가 또 이래. 잘 익은 배추김치 먼저 꺼냈습니다. 숭덩숭덩 썰어서 가시리 넣고 김치국을 끓이신답니다. 할배 있을 때는 막국 이런 거 막 옛날에 젊을 때 술 많이 잘 씻거든.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나 막 아무거나도 국만 끓여주면 좋다는 거라. 된장 조금 넣어줘. 된장 살짝 풀어 간을 한 다음 여기에 또 넣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멸치 새끼입니다. 간도 되고 가시리와 함께 씹는 맛도 좋답니다. 속풀이의 그만이라는 가시리 김치국. 얼었던 몸도 스르르 녹을 것 같습니다. 개내이는 주로 무쳐서 먹습니다. 진한 초록빛이 마치 봄나물 같죠? 어려서 바닷가에 나가 물놀이하다 자연스레 물질을 하게 됐다는 정가순 할머니. 79, 이 지역 최고령 해녀랍니다. 하면은 다틀 참 바닥 대기 바다 갔는데 다틀 났는데 다치가 돌에 걸리가지고 물이 막 엄청 물이 많이 가니까 그막저 바가지가 막 물 밑에 자꾸 내려가는 거래. 그래가지고 사람 누가 옆에 친구들이 사람들이 오가지고 칼로 가지고 끊어가지고 그래 내 2번씩 끊은 것 같아. 내 나고 물 이렇게 할 때. 위험한 순간도 많았고 이제 성한 곳도 없다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물질이 좋답니다. 실력도 여전하시죠. 다른 동네 형님들이 그런다니까 물에 가면은 18살 꼬티락 하고 물 밖에 나오면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야아야 하지만은 아직은 그 아니까네 내가 안 갑니까? 안 되면 큰 달에 한 달씩 다 본다고 오전에 한 달에 오후에 한 달에 다 본다니까네. 어떤 사람들은 막 하기 싫다 이러지만 나는 막 안 가면은 막 그 안에도 막 물에 갔다 가면 어디 가도 내가 너보다 많이 해야지 더 잡아야지 그런 생각밖에 없어. 해녀분들 중에서는 연세가 그래도 제일 많으세요? 이 동네에서는 이거 서실은 무쳐 먹기도 하고 쌈을 싸 먹기도 하는데 기장에서는 설치라는 음식으로 즐겨 먹습니다. 이 지역 향토 음식이죠. 점실에는 옛날부터 이거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서실 다 해가지고 그래 우리 먹는 거 줄 알고 나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먹고. 먼저 양념을 해 무친 다음 물을 넣고 잘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국 대신 밥을 말아 먹기도 하고 시원하게 냉국처럼 먹기도 한답니다. 우리 집에 살림꾼이라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옆에서 엄마 옆에서도 잘 도와주고 이런 거는 진짜 크죠. 예. 나도 처음에는 나도 바위에 따라가 보면은 한 곳밖에 내는 못 따가와. 근데 우리 신랑은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큰 놈도 막 따가오거든요. 아마 밭에가 살아서 내보다 솜씨가 좋은가 봐. 요새는 따개비는
삶아서 초고추장 넣고 무쳐도 그만이고 찌개나 죽에 넣어 끓여도 쫄깃한 맛이 좋죠. 기장에서는 잔칫날 먹는 귀한 음식으로도 만드는데요. 바로 따개비 찜입니다. 이거 오빠 근데 색깔이 끝내주네. 색깔이 좋다. 네, 호박, 고사리, 버섯, 콩나물 재료도 많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요. 잔칫날 중 특히 결혼식에는 빠지지 않는답니다. 내 결혼할 때도 했는 걸로 안 믿어. 내는 신혼여행 갔다 왔으니까는 몰랐지. 그때는 이런 게 있는 것도 몰랐는데 뭐. 근데 결혼할 때 했다면서. 나는 우리 조카들 결혼할 때도 다 해줬어 이거. 따개비 찜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사슴뿔처럼 생긴 애지라는 해조입니다. 이게 있어야 따개비 찜이 완성된다는군요. 요거가 첫때 이제 물에서 가면 몰랑몰랑하게 돌에 탁 바위 물 밑에 바위에 딱 붙어 있거든. 붙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하나씩 뜯어오거든. 뜯어가 이거 이제 막 이제 하나씩 말로 온다겨. 흔치 않은 귀한 해조인데 물질라가 눈에 띌 때마다 조금씩 뜯어와 말려두셨답니다. 나는 우리 손이 장가 가면 이제 찜하려고 내가 이제 쪼매금 뜯어오고 가지고 자꾸 모아놨는 거라. 요만큼씩 모아가. 그래. 아직 손주 장가 안 가셨나 봐요. 명령에 이제 하자고 저쪽에서 이제 그래 아가씨 집에서 그래 한다 하는데. 그래도 따놓으신 보람이 있으시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모아놓은 애지가 제 몫을 할 날이 곧 있으려나 봅니다. 그래 내가 데이트 자금 하라고 돈 다 줬지요. 나는 근데 딱 그걸 여자친구한테 이야기했는 건 몰라. 우리 할머니가 데이트 자금 주더라고. 할머니가 아직 건강하셔서 일도 하시고 집에도 거리 가지고 또 용돈도 주고. 용돈도 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 진짜 네가 보러 가고 이제 할머니 용돈 줘야지 뭐. 안 맞나? 다시마, 무, 멸치를 넣고 우린 물에 준비한 재료들을 넣고 푹 끓입니다. 안 풀어도 되겠어? 호박을 밀가루에 버무려 넣은 덕에 끓으면 끓을수록 걸쭉해지죠. 재료도 정성도 듬뿍 담긴 기장의 귀한 음식 따개비 찜입니다. 보관 기술이 좋아져 사철 해조류를 먹을 수 있는 때라지만 겨울바람을 맞고 자란 해조류의 깊은 풍미는 지금 아니면 맛볼 수가 없죠. 아 시원하다. 해장되겠네요 오늘. 어제 많이 마셨어.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 엄마한테 항상 고맙다 캐라. 해장 잘 말고 따가지도 뜯어주고. 결혼 올리나? 너무 천만. 그래. 할머니 저 장가 갈 때까지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와 찜해달라고 니가 찜 맛있게 해줘야지 찜. 찜도 맛있게 하고 도로 들락간 그래. 이 겨울 바다의 또 다른 주인공을 찾아 장흥에 왔습니다. 네, 조선시대의 실학자인 정약전은 차산어보의 한 해조물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에가 만든 비단실보다 가늘고 쇠털보다 빽빽하여 길이는 몇 자에 이른다. 색은 검푸른 빛깔이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걸 찾아서 전라남도 장흥에 왔습니다. 아유, 목선이 다 있네요. 이 화물차 같은 거지. 김성희 씨죠? 네. 네, 아이고 추운데 기다려주신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그러니까 우리 남쪽 땅끝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체가 다 등량만입니까? 네, 전체가 다 등량. 장흥군 등량. 장흥군, 네. 보성군, 고흥, 완도 이 연결돼 있는 바다가 바로 등량만 바다입니다. 네. 바다에 물이 밀물과 썰물이 네. 확실하게 그래 있어가지고 조류 간만의 차이가 확실하니까 거기에 이제 해조류들은 계속 물에만 잠겨 있어도 맛이 좋지 않거든요. 네. 지금은 최고의 맛을 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무튼 잘 찾아왔습니다. 고정 전까지. 구정전까지. 네. 지금 막 나가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나가려고. 저기 계신 분은 누구죠? 집사람입니다. 오! 두 부부가 데이트하는데 내가 끼어드는구만. 출발하는 거예요? 배를 얻어 타고 취지에 정답 있는 곳으로 갑니다. 몇 분 달려 나가자 바다 위에 장대가 빼곡히 늘어서 있는데요. 네, 여기가 매생이 양식장입니다. 남편이 몇 살이에요? 네, 정말. 43? 예. 이야, 매생이를 부인을 많이 먹게 온 모양인데 예, 많이 나는 먹어서 35 정도로 보는데 많이 먹어서 미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이 매생이가 문제가 있구만. 너무 사람을 젊게 만드는. 아이고 참. 바닷물에 잠겨 있는 발 아래로 매생이가 가득합니다. 어우 많이 붙어 있네. 매생이 수확 기간은 12월부터 2월까지 약 3개월. 겨울이 깊어질수록 그 맛도 깊어지죠. 3개월 만에 자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다 자란 거예요? 예, 다 자란 겁니다. 이제 지금은 전화하는데 1월 달 되면 여기가 매생인데 이 쪽에서 갯벌이 들어가면 여기에 감태가 나는 거예요. 아, 갯벌 위에요? 예, 다 감태 맛이 돼요. 지금은 이제 이만한 감태가 이만하거든요. 조그만데 1월 중순 정도 되면 여기 전 맛이 다 감태 맛이 돼요. 그럼 또 매생이 끝나면 다 감태를 다 채취해서 합니다. 근데 동네에도 매생이도 유명하지만 감태도 엄청 유명해요. 바다에 물이 빠지고 나면 갯벌을 뒤덮는 초록색 융단. 이것이 바로 감태입니다. 매생이, 감태, 파래 중 가장 얇고 부드러운 건 매생이, 가장 굵은 건 파래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생이를 수확하는 일은 그야말로 종로동이었습니다. 건 안쓰럽구만. 바다 위에서 배전에 엎드린 채로 발을 들어 올려 매생이를 훑었죠. 작업할 때는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답니다. 물때를 맞춰서 참 고생들 시간만 하셨네. 하니까 새벽이도 나왔어요. 물때를 맞춰야 되니까. 2시, 3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 저도 저녁밥을 안 먹었습니다. 하하. 엎드려서 하다 보면 막 이게 배가 밥이 많이 배가 먹으면 아파서. 배가 아파서 그렇지. 예, 하지를 못해서. 난 잠깐 엎드려 보는데도 벌써 이 뻐근한데. 저거 봐. 요즘에는 발을 걷어와 작업장에서 매생이를 훑어내는데요. 바다 위에서 작업하던 것에 비해 수월해졌다지만은 물을 가득 머금은 매생이 발을 들어 올리고 또 육지로 옮기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농사가 잘 되면은 농부들은 노래도 부르던데 이건 너무 힘들어서 말도 안 나와요. 잘 됐다고 마음 편히 기뻐할 수만도 없는 게 매생이 농사랍니다. 매생이철이면 온 가족이 출동입니다. 집안일 하던 어머니도 한 걸음에 나왔습니다. 배 위에서 매생이를 훑던 시절엔 매생이철만 되면 허리며 다리며 성한 데가 없었죠. 새우 있는 놈만 치래요 아줌마들이. 새우 든 놈은. 아픈 게 문제 아니죠. 이제 맨 중에는 아파도
처음에는 우선 일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이제 하고 나면 좀 저기도. 매생이 마을에서는 연초 즐겨 먹는 것이 굴과 함께 끓여낸 매생이 떡국입니다. 그런데 매생이 국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그리고 한 이제 그렇게 좋은 음식인데 시어머니가 미운 며느리 만나면은 자꾸 먹인다며. 왜 그래? 매생이국이 끓여놔도 지금도 그 공박을 해요. 그 뜨거운 김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차가운 짜고 먹으면 된다고. 처음에 와갖고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냥 생기갖고 혼났다고 그지. 그래서 이제 입띠라고 그러는 거지. 입띠라고 그러면서 사이를 많이. 과거 이곳 내저 마을에선 김양식을 했습니다. 그 시절 매생이는 김에 붙어 나오는 골칫거리였죠. 매생이 포자는 김 바로 위쪽에 있어 발이 조금만 올라가도 달라붙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김발에 있던 걸 조금씩 떼어서 그걸 먹었어요. 아니면 바위에 붙은 자연스럽 바위에 붙은 조금씩 파대같이 나 있는 그걸 뜯어서 먹었어요. 그걸 다 먹으면 하루 종일 먹으면 한 제기. 그러다 40여 년 전부터 인생 역전한 매생이가 김의 자리를 차지했답니다. 한천 가루로 묵을 쓰는데 여기에 매생이를 넣습니다. 한천이 이게 좀 녹은 다음에 매생이를 넣고 나면 나중엔 이게 굳어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생이 묵이 돼요. 서울에서 직업 군인을 하던 막내 아들은 어머니 건강이 나빠지자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매생이 일 3년만 도와주고 올라간다는 게 벌써 10년째. 이제 아내와 둘이 도맡아 하고 있죠. 애기 아빠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이제 어머님 집에 와서 겨울에면 매생이를 한 2년 정도를 했어요. 그래도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집 부모님이 다 살아 계셔서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 계셔서 매생이한테 그렇게 안 힘드셨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혼자 계셔서 매생이한테 되게 힘드셨어요. 혼자서. 어머니께서는 효자들을 두셨네. 혼자 사시는 그 외로움을 덜어드리려고 시기 왔다는데 또 처음에는 시골 생활 이런 걸 못 해봤으니까 매너님이 내가 가서 어떻게 어머님을 돕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와버렸잖아요. 와서 애들 저렇게 잘 키우고 또 자식 하나 열심히 일해서 공부시키고 고생하지요. 시골에서 사니까. 몸 다 도시서 사는데 이거 시골에서 사는 것이 쉽긴 않죠. 네. 도시 생활 포기하고 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믿고 따라와 준 아내, 든든한 버팀목이 된 어머니, 단단한 가족의 사랑으로 고향에서 제2의 삶을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삼겹살과 함께 매생이 덕금을 한다는데요. 돼지고기하고 매생이하고 최고 궁합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다고요. 우리 석화여서 먹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매생이하고 석화하고도 저기가 잘 되는데 돼지고기도 여면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마늘과 함께 돼지고기를 볶다가 매생이를 넣고 볶는데 이곳에서는 덕는다고 하더군요. 얼마간 덕다 보니 마치 죽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여기에 참기름 한 방울 곁들이면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매생이 덕금이 만들어집니다. 밥을 지은 다음 뜸을 들일 때
매생이와 굴을 넣고 참기름에 비비면 그 맛이 또 별미랍니다. 네. 또 남았나? 이건 해서 장사해도 매생이 묵 이래서 장사하면 아주 잘 팔리겠어요. 부드러운 매생이가 밥상에 오르기까지 거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 이들의 땀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야 한다는 것, 오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쉴 나이쯤 되셨어. 여기는 한참 일해요. 지금도. 내 나이에 다 너무 일을 한참 하는데 나만 이렇게 못 도와주니까 내가 마음적으로 안타까웠어. 이제 어머님 힘들게 고생하셔서 잘 지내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편안히 쉬시고 저희 일하는 거 가르쳐 주시고 그죠? 네. 지혜를 옆에 주셔서 건강하게만 계시면서 일하면서도 네. 맛있네요. 니네 고향에서 해도. 겨울의 추위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 강원도 평창입니다. 하지만 올겨울엔 올림픽의 열기로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곳이기도 하죠. 매서운 한파도 아랑곳 않고 용대 씨가 마당에서 분주합니다. 아니 그 전에 한 영하 뭐 22, 3도 이랬는데 요새는 잘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저 온도계가 영하 19도잖아요. 마루에 전기가 들어와 있나? 모처럼 형제들이 고향 어머니 집에 모인 날, 늘 그랬듯 오늘도 함께 두부를 만들 거랍니다. 아 우리는 옛날에 구멍가게를 해가지고 이제 뭐 막걸리 이런 것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 안주 좀 해서 팔면 안 되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맨날 맷돌에 가려가지고 두부를 그냥 거의 사흘 도리를 했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맷돌 진짜 엄청나게 가르치. 그놈 두부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옛날 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씩 두부를 만드셨답니다. 구멍가게 단골들의 성화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아유, 소한테는 이 선물이 최고 보약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때 이 가게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르내리면 아유, 이 집 어머니는 소를 100kg도 더 되게 만들었네. 그랬어요. 두부 비지를 먹고 자란 화자 할머니네 소들은 마을에서도 통통하기로 유명했답니다. 덕분에 값 톡톡이 받고 팔곤 했죠. 그게 나까지는 이게 지금 4대째 내려왔네. 그렇지. 얼마 전부터 집에서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용대 씨 부부. 오늘 솜씨를 보여준다는데요. 어릴 적부터 이력이 나도록 보고 배웠으니 네, 맛은 걱정 없겠죠. 뭐 그 맛이 더 좋지는 않겠지만 내가 뭘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이걸 먹는 생각하니까 하여튼 뿌듯하고 먹을 때도 이게 뭔가는 느낌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그런 거죠. 집집마다 더 방식이 있는 거죠. 팔팔 끓여낸 국물을 배주머니에 걸러냅니다. 그런데 솥바닥에 송송 구멍이 뚫렸습니다. 저희가 솥을 구멍 뚫어갖고 개조한 거예요. 그렇지. 두부 어디 가서 이렇게 짜는 거 못 봤으니까 솥단지에 구멍을 뚫어 벌쳐 놓으면 아, 성공해야 되는데. 이번에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소를 통통이 살찌웠다는 비지입니다. 소가 한번 이 두부 끓이는 걸 보면 소리를 질러요. 엉엉 이제 달라고. 다 하고 쳐주잖아. 달란 소리가 엉엉했다고? 어휴, 그럼 얼마나 엉엉했다고.
오늘 어머니가 간수제비요? 네. 두부 만들기의 핵심은 간수라고 하죠. 넣는 속도가 중요하다는데요. 간수는 게으른 며느리가 해야 되는데 알아. 우리 제가 둘째 며느리가 성질이 급해갖고 요거 들고 있어. 느긋하신 저희 어머님이 간수를 합니다. 빨리 주면 금방 초물에 앉아요, 그만. 맑은 물에 앉으니 두부가 좀 뻣뻣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게으른 며느리가 오래오래 주란 얘기지. 간수를 넣자 두부가 몽글몽글 엉깁니다. 네, 순두부 완성입니다. 이제 두부를 만들기 위해 틀에 넣고 굳히는데요. 여기에 겨울바다 내음 은은하게 풍기는 파래를 넣습니다. 파래를 넣으면 색깔도 좋고 맛이 있더라고요. 예. 두부와 파래의 만남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엄마 두부가 잘 된 것 같아요. 여보는 잘 됐나? 아이 고생했어. 우리가 아들아들하게 잘 됐다. 어휴 김이 펄펄 나네. 네, 색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파래 두부입니다. 두부 부침에는 궁합이 잘 맞는 기름이 있다는데요. 네, 바로 산초기름입니다. 수어탕에는 열매 자체를 따서 넣는 거고. 그렇지, 그 가루를. 얘는 기름을 짜서 응. 넣는 거고. 근데 이게 감기가 잘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릇하게 익어가는 파래 두부 부침. 절로 군침이 돕니다. 성공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저 안에서는 기본 좀 단단해지면 좋겠다는데 난 단단한 거보다 이게 낫던데. 순두부로 찌개를 끓이는데요. 여기엔 톳을 넣습니다.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산골이라 주로 나물 종류. 그러니까 뭐 바다하고는 멀기 때문에 바닷가는 접하기 힘들었는데 강릉이 옆에 있는 관계로 5일장마다 이런 이제 싱싱한 해산물들 굉장히 많이 갖고 와가지고 많이 이용했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생선도 흔치 않던 그 옛날엔 해저 구경은 아주 드문 일이었죠. 톳, 파래, 매생이 등 해조를 밥상에 올리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식구들이 모였으니 내친 김에 만두도 만듭니다. 강원도에서는 오래전부터 꿩, 토끼, 닭 등으로 만두를 만들었죠. 오늘은 닭만두입니다. 옛날 사람은요 이걸 채로 그냥 짰어요. 그대로 짜서 그냥 먹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세월이 발달이 되니까 짜서 뼈 씹힌다고 발에서만 고기만 넣고 뼈는 그냥 삶고 그러잖아요. 파래두부는 물기를 꼭 짜고 뼈째 다진 닭은 양념에 살짝 재운 후 김치, 당면과 함께 버무려 만두 소를 준비합니다. 글쎄. 좋은 얘기? 섣달 구운 날요. 설이잖아요 내일이. 그럼 오늘 저녁에 만두를 잔뜩 빚어놓고 제사를 지내요. 맞아, 만두국 제사가 있었어. 설 전날 밤에. 그럼. 맞아. 그 타령 한번 해봐. 만두국을 끓여놓고 아이, 할머니한테 빌어요. 아주 섭해서 이제 그게 가족이 모이면 늘 옛날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두부도 잘하고 만두 하나에 얽힌 사연도 많죠. 봉다리 뭐 허연 불투명이. 근데 그 만두 그거 할 때 뭐 복만두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크게 빚어가지고 짜릿한 거 속에다 넣고 잘게 빚어요. 속에다 넣어. 코딱지만하게 이렇게 그래. 작은 만두를 빚어가지고 그거 먹은 사람 복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복만두라는 건 컸어 아주 이렇게 크게. 뭉치가 이렇게. 몇 개를 빚어 놓으니까. 근데 복만두라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었잖아. 한 개지. 여러 개 빚는 게 아니고 딱 큰 거 한 개. 하나. 그 생각이 나. 근데 뭐 만두 속에 고춧가루만 잔뜩 넣어져 있는 것도 있었는데 막. 고탕을 먹이려고 그랬나? 일부러 그지요? 이거 복만두가 들었을까? 고춧가루 만두가 들었을까? 설렘 반 걱정 반 만두국을 휘저어보던 어린 시절.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지만 기억만으로 웃음 짓게 하는 추억이 있어 행복합니다. 만두 맛있죠? 만두 맛은 괜찮아. 함께 두부 만들고 만두 빚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 또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되겠죠. 우리가 좋아했잖아. 고향집에서의 겨울밤이 무르익어 갑니다. 조금 삶으면 안 깨져. 못하지요. 얼마나 좋아요. 딸, 며느리, 아들. 우리 동생 남편 다 와서 이렇게 모여서 앉아 먹어요. 엄청 기분 좋아요. 뭐 죽는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사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다. 어머니. 그래 고맙다. 응. 너희들이 건강해야 내 마음도 편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 만들어 보고 꼭 거야. 치킨 나도 깨느라고 나는. 지운 게 더 맛있어. 겨울이 깊어지면 서천 앞바다엔 검은 띠가 줄을 이룹니다. 김의 계절이 온 것이죠. 전국의 김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 서천은 대표적인 김 생산지입니다. 김을 수확하는 날 모처럼 겨울바다가 잠잠합니다. 날씨가 오늘 좋아요. 김채청이 바람도 안 불고 물도 막 맛을 채우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김은 대표적인 해조류일 뿐 아니라 우리 밥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음식. 그야말로 국민 반찬이기도 하죠. 요즘엔 김을 생소해하던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좋답니다. 근데 오늘 김양 많이 오겠나? 네,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서부터 바다 일을 좋아하던 둘째 아들 훈기 씨는 몇 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기 고등학교 때부터 댕기가면서 몇 번 시다 보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임지고 제가 하는 거죠. 9월쯤 김발에 포자를 붙여 바다에 띄워두면 11월 중순부터 김 수확이 시작됩니다. 김 걷는 작업은 다행히 자동화되어 수고로움이 덜어졌죠. 보통 저희가 보름 거의 잠깐에 20일 정도 채취 한 번 하고서 지금도 채취를 하면 한 20일 있다가 또 채취가 가능해요. 김이 지금 그 상태에 한 15cm에서 20cm 되는요. 이 정도 되면 다 채취해야 돼요. 채취를. 또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짧은 연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딱 좋아요. 적당해요. 올해는 바다 수온도 맞지 않고 가을에 비도 적게 오더니 재색을 내지 못하는 황백화 현상으로 전국 많은 김양식장에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농사인데 이것도 큰 농사인데 이럴 때가 좀 속상하죠. 양도 안 나오고 가격도 못 받고 그러니까.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짓는 거라도 뜻대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왔어. 엄마, 우리 왔어.
수고했슈. 야, 밥 먹어야지. 알았어요. 아들 오늘 어땠어? 김 괜찮아? 가격은? 김 많이 와서 좋겠다 아빠랑 너. 다행이다. 바람 불어갖고 세트 잘못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지나갔어. 남편에 이어 둘째 아들이 김양식을 시작한 뒤로 정열 씨의 걱정이 더 늘었습니다. 바람 불고 그러면 걱정, 또 무슨 사고 날까 싶어 걱정이 많지. 바닷일이 좀 그래요. 좀 어하는 게 좀. 그래도 홍기가 잘하다녀. 그치, 홍기가 잘하니까. 없어. 아빠는 홍기 덕 보는 거지 뭐, 편한 거지 뭐. 아빠가 좀 수월하게 하시는 거지 뭐. 홍기가. 그래도 내가 기본 귀찮을 다 잡아주자니 사람아. 그래도 제일 고생은 아들이 많이 하는 거지. 신랑 편을 하나만 들고 아들만 편을 들고. 그래서 서운했구만? 그래요. 아이고. 이곳 사람들은 말리지 않은 물김도 즐겨 먹는데요. 겨울 한철 먹을 수 있는 별미죠. 돼지고기 넣고 김국을 끓입니다. 해물을 넣으면 해물 나름대로 좀 시원한 맛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돼지고기는 구수하면서도 시원해. 이것도 구수한 맛이 더 강해갖고 더 좋아갖고 신랑이 이거를 좋아하더라고. 남편 친구들이 놀러 오면 술안주로 인기가 좋답니다. 싱싱한 김은 끓는 물에 넣으면 연한 보랏빛깔을 띈다는데요. 생만큼이나 그 맛도 부드럽답니다. 미역국은 또 미역국에만의 또 그런 저기가 부드러운 맛이 있고요. 이거는 또 끓이면 좀 그냥 매생이처럼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입에서 부드럽게 넘어가요.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냥 술술. 진짜 부드러워요, 끓이면 이거. 마늘과 생강가루를 넣으면 김의 비릿한 뒷맛을 잡아줍니다. 부드러워 술술 넘어간다는 돼지고기 물김국입니다. 무와 함께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 밑반찬을 만듭니다. 소금 조금 넣고 이제 설탕 좀 넣고. 새콤달콤 해야 되니까. 새콤달콤해야 맛있어. 몰라, 우리는 새콤달콤해야 잘 먹어. 네, 새콤달콤 무치기도 하고 짭조름하게 장아찌도 만듭니다. 김 덕분에 겨울철에 밑반찬 떨어지는 법은 없답니다. 제가 한번 맛보여요. 맛보여야 돼. 힘들게 아들하고 농사진 건 게 한번 먹어봐. 맛있나 안 맛있나? 조금만 줘봐. 알았어. 먹고 힘내. 맛있나 봐도 맛어때? 맛있어? 맛있네. 맛있어? 간 받는가 보다. 맛있게 밥 먹어, 배고픈 게. 아내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은 오래전부터 김양식을 한 곳이라 일찍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됐었죠. 고향에서 그 일을 하던 아내는 이곳으로 기술을 전해주려 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제 여기 사람들은 기계라는 거를 몰라갖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손으로 가위질해서 손으로 햇빛에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더 사람이 더 이제 반자동으로 쉽게 하느라고 저희가 기계 봐주러 와갖고 이제 많이 알려진 거죠, 김이 좀. 저희가 몇 명 왔었어요. 저희 동생들도 오고 동네 후배들도 오고 해갖고. 그래서 우리 신랑 만난 거야. 잘 만났지 뭐. 신랑 잘 만났지. 잘 만났지. 이런 신랑 어디가 있어. 되게 착실하고 하니까 잘 만났지. 혹시 김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아시나요? 어느 날 조선의 왕 인조의 수라상에 처음 보는 반찬이 올랐는데 이름을 물었으나 아는 이가 없었답니다. 대신 광양에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조가 그의 성을 따 김이라 부르게 됐다는군요.
이게 부치면서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먹어봅시다. 얼마나 맛있나. 맛있나? 간 보세요. 간 보세요. 김양식을 하며 고생을 하는 남편을 보고 아들에게 이 일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넓은 곳으로 나가 편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반대도 많이 했었다는데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계기라고 보다는 그냥 바다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접해왔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가 좀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면 부모로서도 좀 눈물 날라네 그 얘기하려니까. 처음에 힘들어가고 제가 좀 안 시키려고 그랬거든. 근데 지가 지금 행복해하니까 감사한 거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시면 네, 너무 열심히 하고 좀 대견스러워. 자기 아빠도 많이 믿고 또 의지하는 거고 또. 이제 환경이 좋아져 예전만큼 힘들지 않다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알겠어.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줄게. 그럼 엄마는 엄청 지켜봐. 감사하지. 아들 잘 되고 건강하고 이쁘게 살면 엄마 아빠는 감사하고 행복이지. 열심히 살게. 그래 우리 애기. 소박하지만 부족함 없는 밥상을 차려주는 김처럼 순간의 소소한 기쁨들이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한겨울에도 끊임없이 먹을 것을 내어주는 이 고마운 바다지만 사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요, 며칠 뒤면은 이제 입춘이고 이 추위도 언젠가는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새봄에는 또 새로운 주인공들이 바다에서 얼굴을 내밀겠죠. 네, 그 계절이 벌써 기다려집니다.